S업체의 경우 브랜드의 사이즈업을 위해 팥으로 만든 디저트 라인업을 꾸준히 출시하였으나 아직 이에 대한 광고를 전혀 시행한 적이 없었으며 때마침 찾아온 MZ세대의 할매 입맛 트렌드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퍼포먼스 마케팅 3팀 이현진입니다. 저는 오늘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S식품업체 마케팅 성공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업체의 KPI는 신규 고객 유입 및 로아스 2000% 달성이었으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 기준 로아스 2299%를 달성하였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실제 운영했던 미디어 믹스와 매체별 세부적인 운영 전략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의 순서는 간단한 기업 분석부터 운영 전략, 결과 및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확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기업의 내외부적 상황 분석을 먼저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업체의 맞춤형 광고를 제안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분석입니다. S업체를 분석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MZ세대 식품 트렌드를 활용한 브랜드의 사이즈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피 분석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S업체에 적용했을 때 저당 수제팥 전문 기업으로서 제품 자체에서 뚜렷한 펀더멘털을 지닌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퀄리티 높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온 오프라인 모두 판매하여 접근성이 좋아 검색 광고를 통한 인바운드 광고를 중점적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스왓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스왓 분석은 기업의 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입니다. S업체의 경우 브랜드의 사이즈업을 위해 팥으로 만든 디저트 라인업을 꾸준히 출시하였으나 아직 이에 대한 광고를 전혀 시행한 적이 없었으며 때마침 찾아온 MZ세대의 할매 입맛 트렌드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매 입맛 트렌드의 대표적 예시는 식품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베스킨라빈스의 이달의 맛 에서 찰떡콩떡 메뉴가 선정되었던 것으로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음식에 대한 선호 현상을 말합니다. 반면에 위협 요인으로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고당도 팥 브랜드의 가격 경쟁 부분이 있으나 우리 브랜드만의 유기농 팥의 제품 퀄리티를 소구점으로 프리미엄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히려 위협 요인 또한 마케팅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자면 할매 입맛을 가진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층을 확장시키고 브랜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가 세운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여 메시지를 설계 및 전달한다 였습니다. 캠페인의 전략과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SMCRE 모델로 정리를 해보았고 SMCRE 모델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각 요소별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한 세부 전략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이론의 기한하여 인지, 고려, 구매, 유지 단계로 미디어 믹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위치한 카카오 모먼트는 고객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매체로 구체적 설명보다는 니즈를 자극하는 친근감 있는 문구로 제품 인지 및 초기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페이스북은 고객의 사회적 관계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매체로 텍스트 외에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통해 직관적으로 제품의 USP를 전달하는 동시에 친구 태그 기능을 활용한 바이럴 효과 및 구매 권유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이버는 제품 구매 단계에서 고객이 주로 활용하는 매체로 브랜드 및 상품명 검색 시 최상단 노출을 통해 신뢰를 제고하는 동시에 자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최종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인스타그램은 릴레이션십 유지에 적합한 매체로 제품 구매 이후 재구매 혜택 제공, 신제품 이미지 전달 등을 통해 프로덕트 리콜 및 리텐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매체별 세부 전략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 모먼트에서는 니즈를 자극하는 친근감 있는 문구로 제품 인지 및 초기 이미지 형성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카카오 모먼트라는 매체를 선정한 이유는 카카오톡 채팅 목록 탭의 메가 트래픽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 및 유입을 극대화하기에 최적화된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광고 세팅의 경우에 캠페인단에서는 2030 홈카페족과 2030 다이어터 그리고 설정을 모두 풀어둔 일반 타겟으로 나누었으며 그 다음 광고 그룹에서는 신규 유저와 기존 유저 리타게팅을 분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 모먼트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전환이 잘 일어나는 매체이므로 시간대별, 시즌별로 제한적인 기간 동안 최대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는 등교 및 출근 시간대에는 아침 식사를 거른 바쁜 현대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소구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야 시간대에 식단 조절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밤에 먹어도 안심할 수 있는 저당 수제팥으로 만든 간식이라는 점을 어필하였고, 마지막으로 전체 시간대에 운영되는 캠페인에 메인 메뉴를 추가하여 브랜딩을 공고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S 브랜드의 특성상 시즌에 따라 강조할 라인업이나 소구점이 달라지는 특징에서 착안하여 시즌별로 별도의 캠페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추석에는 명절 선물, 고마웠던 마음, 명절에도 집에서 즐기는 홈카페 등 명절에 관련된 포인트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수능 시즌에는 수험생을 응원하는 컨셉을 잡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자차, 당보충과 팥잼 등 시즌에 관련된 수요와 자사 제품의 소구점을 연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에서는 직관적인 제품 USP 전달을 통해 바이럴 효과 및 구매 권유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은 로그인 기반의 정보를 통해 높은 타겟 적중률과 거부감 없는 노출 형태로 높은 유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세팅 전략을 살펴보면 캠페인 목적의 경우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해서는 트래픽 목적의 캠페인을,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는 전환 목적의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업종의 특성상 글보다 이미지로 보여지는 부분이 중요하기에 슬라이드나 컬렉션 유형을 사용하여 최대한 다양한 제품 활용 사진을 노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출 형태에 있어서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단일 동영상 매체를 사용하여 S 브랜드의 근본적인 브랜딩 또한 놓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광범위한 타겟군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타겟에 따른 소재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20대 학생과 30대 직장인으로 나누어 20대의 경우 홈카페에 관련된 키워드를 관심사로 추가하였으며, 30대의 경우 건강, 웰빙 관련 키워드를 관심사로 추가하여 문구 및 이미지 베리에이션을 통해 A/B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부분은 할매 입맛을 지닌 MZ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도 새로운 고객에게 다가가는 만큼 제품에서도 소구점을 달리해보는 베리에이션을 통해 소재 최적화를 이루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디저트 제품 중 단팥빵의 예를 들면 나를 위로해주는 홈카페, 건강한 식사 대용, 다이어트 간식으로 나누어 더 효과적인 소구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매체는 브랜드의 대문 역할을 하는 네이버 검색 광고입니다. 네이버라는 매체를 선정한 이유는 국내 최상의 트래픽을 보유한 넘버원 매체이기 때문에 검색 시 업체 홍보 문구나 이미지, 가격 등이 노출되기 때문에 클릭과 구매 유도 효과를 얻을 수 있고, DA로 브랜딩된 소비자들이 직접 검색함으로써 2차 브랜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웃바운드 매체에서 진행된 시즌성 캠페인과 일관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도 시즌성 그룹을 새로이 추가하여 별도로 성과 관리를 하고자 하였고, 자사몰 제품 카테고리에 맞추어 키워드를 재그룹핑하였으며, 메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카테고리로 랜딩을 변경하여 이탈률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캠페인별 키워드에서 매출 고기어 키워드와 저기어 키워드를 판별하여 입찰가를 조정하였는데요. 키워드가 없는 부분은 쇼핑 검색 파트이고, 키워드별 전환값을 살펴보았을 때 자사명 키워드에서는 로아스가 굉장히 높았으나 일부 메인 키워드의 경우 매출 기여도가 비교적 낮아 일반 메인 키워드 소재의 변경에 주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산 파당금 같은 고기어 키워드에서는 입찰 상단 노출 전략을 통해 성과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수제팥, 파당금, 단팥빵과 같은 키워드의 경우 매출 기여도가 낮아 소재 최적화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연관 검색어와 유입 검색어 분석을 통해서 세부 키워드를 확장하였고, 브랜드 이슈 및 상품 이슈 발생 시 즉시 관련 키워드 확장 키워드를 추가하였습니다. 일반 키워드 소재 최적화 예시를 보여드리면, 문구의 경우 제품 USP를 강조하면서도 건강한, 전문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 보다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였고요. 이미지의 경우에는 홈카페 컨셉의 연출 사진과 배경이 없는 눕기 사진을 업데이트하여 어떤 사진이 더 효과적인지 A/B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운영하면서 시간대 및 요일별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오전 12시에서 6시 사이에는 클릭 및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광고를 과감하게 오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당 땡긴다고 하는 시간대인 점심시간 전 전환값이 올라가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급격히 전환값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 땡기는 직장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캠페인을 시도해봐야 한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일별로 직장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근무일인 월, 화, 수, 목
반복, 노출 및 클릭이 활발하므로 업무 시간 중 달달한 음식이 땡기는 직장인의 니즈를 타겟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쇼핑 검색의 경우에는 제품 카테고리 분리 및 지속적인 제외 키워드 관리를 시행하였는데요. 실제로 단팥빵이라는 제품을 예로 들면 노출구자 제한 및 주 2, 3회의 제외 키워드 관리를 통해서 실제로 유로베이크, 크림빵 등 무관한 키워드는 꾸준히 제외 키워드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도가 낮은 키워드가 노출될 경우 클릭률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품질 지수가 저하되어 광고 비용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통하여 품질 지수가 기본 4칸에서 현재 7칸까지 달성하였고 클릭당 단가는 낮추고 더 높은 순위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믹스와 매체별 세부 운영 전략을 통해 애초에 광고주와 설정하였던 로아스 2000%라는 숫자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신규 고객 유입을 이루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광고주와 설정한 KPI였던 로아스를 초과하여 2299%를 달성하였는데요. 8월 이관 이후 꾸준히 네이버 로아스 2000%대를 유지 중입니다. 전전월 대비 전월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로아스는 상승하면서도 전환당 비용과 광고 비용은 감소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로아스 2000% 이상의 업체는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든 것으로 보며 검색 광고만으로 로아스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와 페이스북 같은 아웃바운드 매체에 보다 집중하여 운영 포인트를 잡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향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카카오, 페이스북에서의 인지 캠페인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난 이후에는 매출 증대를 위하여 직접적인 구매 전환 위주의 소재 최적화 캠페인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모객 완료 및 인지도가 형성된 이후에는 카카오와 페이스북의 예산 비중을 높이고 재구매 유도를 위한 리타겟팅 및 유사 타겟으로 예산을 집중하여 실질적인 구매 전환에 집중하는 마케팅 운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단계의 KPI로는 로아스 3000% 달성 및 매출액 15% 이상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S식품업체에 대한 MZ세대 마케팅 전략 성공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